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신대 비엔나 줄줄이 유형 17번을 들고 찾아온 수품제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오늘의 문제는요,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의 성질을 골고루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난이도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지는 않은데 이 문제 은근히 손이 좀 많이 갑니다. 자, 우선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항식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9를 4차식이죠.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x 마이너스 1일 때, 자, 상수 a, b의 합을 구하여라. 자, 문제를 보니까 뭐 아주 깔끔합니다. 뭐 다항식 4차식을 2차식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알려주었고요. 문제에 포함된 미정계수 상수 a와 b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4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는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의 성질을 적절히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문제 보니까 뭐 4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이렇게 직접 나누기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일 거예요. 그쵸? 그런데요, 자,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이 세로셈은요, 직접 나누기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교과서에서 소개가 되었고, 또 여러분들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이 세로셈을 이용해서 직접 나누기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하지만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렇게 세로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는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나눗셈의 방식, 원리를 소개할 때 등장하는 것 뿐이지 이 계산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자,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또 항등식의 개념, 항등식의 성질들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선생님들이 출제하기가 좋아하는 유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 나누기를 하는 것은요, 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풀까 고민을 좀 해볼까요? 자, 우선 다항식의 나눗셈을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나눗셈 강의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다항식의 나눗셈 관계식을 작성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를 b로 나눌 때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 하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a를 fx로 고칠 거고요, b를 gx, q는 qx, r은 rx로 다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 여기서 qx와 rx는 각각 몫과 나머지라는 이름이 있는데 fx와 gx도 사실 교과서에서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름이 있다고 지난 영상 10번째 강의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사용할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눔을 당하는 수 fx를요, 피제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수 gx죠. gx를 제수라고 합니다. 자, 피제수를 제수로 나누면 몫과 나머지가 나온다. 자, 하여튼간에 나눗셈 관계식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지금 피제수가 요 놈이니까, 자, 우선, 자, 4차식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수가, 자, 여기 있죠? 자, 요 제수를 제수 자리에다가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몫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원래 몫에 대한 언급은 잘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qx라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제시된 나머지 x-1을 뒤로 붙여주시면 나눗셈 관계식 완성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나눗셈 관계식은요, 항등식이고요. 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건데, 자,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 제가 항등식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 중에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우선 qx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수비교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수치대입법을 활용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qx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수치대입법으로는 절대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와, 그러면 계수비교법도 아니고 수치대입법도 아니라고요? 사실 이 문제는 수치대입법으로는 절대 불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시
제일 먼저 버렸던 그 개수 비교법을 다시 한번 불러와야 돼요. 이 문제는 개수 비교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QX가 뭔지를 알아야지 풀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알 수가 없잖아요. QX에 대한 언급을 문제에서는 아무 언급을 해주지 않았는데 그렇죠? 하지만 거기서 바로 이 문제는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이디어는요. QX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찾냐고요? 잘 보세요. 자, 좌변은 4차식이죠. 그런데 우변을 보시면요. 이 부분은 1차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의 차수가 같으려면 바로 이 부분이 4차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부분이 지금 2차식이니까 그렇다면 QX 얘는 몇 차식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2차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좌변에 보시면 x 4제곱의 개수가 1입니다. 따라서 우변에 있는 이 부분에 4차항의 개수도 1이 되어야겠죠. 그래야 같죠.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등식은 항등식이니까. 그렇다면 QX는 2차식인 것도 알았고요. QX의 2차항의 개수도 찾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QX를 2차식이니까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이 QX,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를 위에 나눗셈 관계식에 대입을 해주면요. 자, 이 등식은, 이 항등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개수 비교법으로 이 문제 풀기로 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일단 전개를 해야겠죠? 자, x제곱과 x제곱의 곱, x4제곱 적어주시고요. 3차항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3차항은요. 자, 얘하고 얘를 곱할 때 하나 나오고요. 또 얘하고 얘를 곱할 때도 나오죠. 자, 그래서 3차항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다음에 2차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차항은 이렇게 곱할 때 하고 이렇게 곱할 때 하고 이렇게 곱할 때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차례로 적어주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다음 이제 1차항이네요. 1차항은 자, 이렇게 곱할 때와 이렇게 곱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가 더 있죠. 그렇죠. 요 세 개입니다. 이 세 개를 잘 정리해서 1차항 작성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상수항입니다. 자, 상수항은 자, 이렇게도 상수항이 되고요. 또 여기에 상수항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수항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2차식 두 개의 곱 전개하느라 좀 고생하셨는데 자,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로 가볼까요? 자, 우리 지금 개수 비교법으로 이 문제 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류항 차수끼리 비교를 할 건데 x4제곱은 뭐 같으니까 볼 게 없네요. 자, 그래서 3차항 개수를 비교해 보면요. 먼저 얘하고 얘가 같아야겠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관계식 a는 c-2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2차항의 개수를 찾아볼 건데 자, 좌변을 좀 보세요. 좌변을 보시면요. x제곱항이 없죠? x제곱항이 없다는 것은 이 2차항의 개수가 0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4-2c 플러스 t도 0이라고 관계식이 하나 추가되고요. 다음에 1차항으로 건너갑니다. 자, 좌변의 1차항은 여기 있고요. 우변의 1차항은 여기 있네요. 자, 둘은 같습니다. 둘이 같다고 관계식 하나 또 적어주시고요. 마지막 상수항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요. 자, 어떤 식부터 먼저 손을 볼까요? 자, 하나씩 살펴보니까 여기 지금 맨 뒤에 있는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1 플러스 4d가 같다. 여기서 d가 먼저 찾아질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마이너스를 넘겨주면요. 마이너스 8 이퀄 4d니까 그렇죠. d는 마이너스 2 나옵니다. 자, 이 d는 구했고 자, 이 d를 어디로 가져갈까요? 자, 보니까 여기가 낫겠네요. 그렇죠. d-1을 대입해주면 자, c값 1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c까지 찾았으니까 자, c는 뭐 그렇죠. 여기 먼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c에다가 1 대입해주면 a는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다가도 자, 지금 우리가 b를 찾아야 되니까 c와 d 구해놓은 값 대입해주면 b는 9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b, c, d 모두 구했고요. 자, 이제 a 플러스 b의 값 정답을 찾을 차례가 됐네요. 자, 더하면 얼마죠? 8 맞습니다. 정답 8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수 비교법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이 문제 꼭 이렇게 풀어야 되나? 너무 길어요, 풀이 과정이. 이런 생각 하실 거라고 이미 예상했습니다.
맞아요. 이 문제는 계수 비교법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은 맞아요. 제대로 푸는 거 맞는데 제가 지난 10번째 영상에서 그때 말씀드렸던 방법을 하나 다시 한번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차수 줄이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차수 줄이기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다항식의 나눗셈과 차수 줄이기를 활용한다. 자, 우선 여기까지는 같아요. 여기까지는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게 항등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x에다가 아무 숫자나 넣어도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복소수를 공부 아직 안 하신 분이라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복소수를 아직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설명은 들어보시고요. 나중에 복소수 공부한 후에 자, 이 방법 꼭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항등식이니까 수치대입법 써도 돼요. 여기서 바로 차수 줄이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여기 이 qx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하면 좋은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부분이 0이 되는 x값을 넣어주자는 거죠.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0이 되는 x값? 자, 아까 좀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소수를 배우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이 2차 방정식에 근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곧 배우니까 그 정도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 놈은 근이 있어요. 물론 복소수를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아무튼 근 있습니다. 자, 그 근을 우리가 그냥 여기다가 대입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근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니까 얘까지 다 날아가거든요. 싸그리 사망하거든요.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0으로 놓고 시작하는 거죠. 자, 지난 영상 10번째 영상에서 차수 줄이기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영상 보신 분이라면 제가 지금 뭐 하려는 건지 잘 기억하실 거예요. 혹시 지금 처음 보셨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0이니까 x제곱 2창을 좌변에 둔 상태에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우변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여기 양변에 x를 곱해주기로 했죠. 그래서 양변에 x를 곱하면 x세제곱은 2x제곱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x제곱이 여기 x제곱이고 이 x제곱이 이 값이니까 자, 이 2x 마이너스 4를 여기다가 넣어주죠. 자, 그래서 우선 4x 마이너스 8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4x까지 적어주시면요. x세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8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또 양변에 x를 곱해주면요. x 4제곱은 마이너스 8x가 된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주어진 나눗셈 관계식의 좌변, 즉 피제수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9는 잘 보세요. 자, x 4제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자, x 4제곱은 마이너스 8x로 바꿔주면 되고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ax 세제곱은 마이너스 8a가 되겠죠. 자, 그리고 bx 마이너스 9는 1차식이니까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마이너스 8x와 bx를 묶어서 가로 안에 b-8 넣어주시고요.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8a-9를 뒤이어 적어줍니다. 자, 몇 차식 됐죠? 자, 1차식 보이시죠? 자, 따라서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9는 그냥 b-8 x-8a-9와 같다는 거예요. 자, 위에 작성한 나눗셈 관계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적어놨고요. 여기서 이 부분이 즉 이 부분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피제수 자리에 b-8x-8a-9를 다시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요. 자,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날아가고요. 그리고 남는 건 x 마이너스 1만 남겠죠. 자, 가운데 없애버리고 정리 깨끗하게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 식은 항등식이잖아요. 그러니까 x의 개수끼리 같고 상수항끼리 같다를 단순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b-8은 1이고 마이너스 8a-9는 마이너스 1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9 나오죠. 아까와 같은 결론 나옵니다. 자, 이상에서 a 플러스 b의 값은 8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문제는요, 4차식을 2차식으로 나눌 때, 자, 그런데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뭐, 어쨌든, 인수분해가 되든, 인수분해가 되지 않든, 자, 4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자, 몫은 언급이 없고요. 자주 그럴 거예요, 앞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도 알려준 상태에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오늘의 유형 문제는요, 차수 줄이기를 제가 한 번 더 소개해 드렸습니다. 차수 줄이기는요, 오늘 두 번째 했는데 제가 앞으로 되게 자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꿀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잘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차수 줄이기의 달인이 돼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도 내신 대비했나 줄줄이 17번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봤고요. 자, 여러분들 조금 지금 코로나 기세가 좀 약간 누그러드는 것 같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건강 잘 관리하시고 절대 아프시면 안 됩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18번째 영상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